내부의 조직 구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워서 자기들끼리 해야 될 본업을 어기고 야합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인원과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투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토부랑 협의해서 돈 장비 갖다 주세요 먼저.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반대로 도입을 못했다라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건 제보의 수준이고요. 철저한 조사 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투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한 내부 구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나이승 사장님. 네. 코레일에서 분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관열차 타전 사고의 원인은 분기기 턱레일이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이게 분석 내용이죠.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은 분기기 턱레일이 파손된 거를 코레일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예. 그러면은 이 턱레일이 파손된 걸 미리 알았으면 사전 조치가 가능했고 따라서 사고가 안 났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코레일은 턱레일 파손된 걸 몰랐습니까? 결국엔 점검의 문제겠죠. 그죠?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점검 주기가 그렇죠. 예, 좀 그 점검과 점검 사이에 공백 기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점검을 보다 더 철저히, 네, 자주, 그리고 수동이 아닌 자동 방식으로, 그리고 최신 센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을 자주 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사고가 안 나겠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왜 코레일 같이 정말 큰 회사가 이런 점검에 관련된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왜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서울 메트로 알죠? 서울 메트로는 우리 코레일보다 노선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코레일이 전체 노선이 6,683km잖아요? 코레일이 이런데 서울 메트로가 혹시 아세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요. 많이 짧을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초음파 등을 사용해서 레일 내부의 결함을 체크하는 레일 탐상차 또는 선로 검측차 이런 자동화 차량이 4대나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레일이 몇 대죠? 저희는 한 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 코레일 사장님께서도 뭐 유관 검사 이런 표현도 쓰시고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과연 21세기에 맞는 용어를 우리 사장님이 쓰실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되게 수공업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레일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코레일이? 그 초음파 탐상차로는 그 일반선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고속철도는 분기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전체 레일 점검을 한 번밖에 안 한다. 이걸 국민들이 알면은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저기 그 도보순회로 해서 예, 도보순회 예, 이런 표현도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좀 열악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 예, 그래서 꼭 제가 하고 이 있습니다. 코레일의 재무 구조를 봤는데 정말 코레일이 열악한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한 18조? 아, 얼마죠? 누적 영업 손실이 2조 2,400억이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서울 메트로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장비를 갖고 훨씬 더 긴 노선을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 다 중요하고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왜 우리 코레일이 점검을 띄엄띄엄이 하고 점검을 띄엄띄엄이 하니까 그 가운데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점검을 자주 할 수 있게끔 정말 과학적인 장비, 고가 장비 그리고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이 코레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저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적자가 누적되니까 엄두를 못 낸 거죠. 네, 저희들 구조적으로 장관님. 어렵습니다. 예, 장관님. 지금 제 질의 드렸었죠. 저는 이 문제가 코레일의 기본적인 내부 재무구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할 여력을 구성원들 전체가 못 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기재부가 그리고 국토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런 문제는 내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코레일의 이런 선로 점검, 특히 분기기 통레일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자동화로 선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 할 일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정말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있는 자원과 인원이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야합하지 않고 제대로 짜여지고 있는지가 먼저 철저히 개선된 후에 자원은 추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호가 잘못된 거죠. 장비를 먼저 투입하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더 좋은 장비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서울 메트로는 구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 장비를 기기도, 주고 예. 직원들한테 좋은 장비. 자동화 기기도 노조의 반대로 도입이 못 되고 있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 탓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칠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국토부가 함께 고민하고 기재부랑 협의하는 게 맞죠. 내부의 조직 구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워서 자기들끼리 해야 될 본업을 어기고 야합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인원과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인원과 자원의 왜 자꾸 투입에 대해서는 남탓하십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남가다시 전제 마시고 조건이 기재부랑 있습니다. 국토부랑 협의해서 좋은 장비 갖다 주세요 먼저. 그 장비를 제대로 못하면 그때 직원들 탓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왜 할 일을 안 하고 예. 자꾸 직원들 탓만 합니까? 자, 우리 우선 무선 모니터링과 우리 무선 입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들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장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그게 2019년인가 우리 코레일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좋은 장비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메트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선도 짧은데 4대나 갖고 있고, 그리고 성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로 점검을 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기재부 국토부가 협의해서 장비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탓할 건 탓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장비를 그런 걸 안 갖다 하려고 주는 문제가 그러고. 아니라요.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반대로 도입을 못했다라는 이 제보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건 재보의 수준이고요. 예. 철저한 조사 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과 인원은 충분히 투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한 내부 구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선호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바뀌었다고 봅니다. 먼저 투자하세요.